자격을 갖춘 자매들은 나에게 별장을 빌려 이익을 얻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그들의 남편이 침입해 현재 기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바비큐를 주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이든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 같거든요. 나는 내 두 자매, 그들의 남편, 그들의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아내와 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아내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갔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대략 20명 정도가 있었다. 내 여동생들과 그들의 남편들은 이미 정말 술에 취해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조카들 7에서 11세 정도를 통제하는 데 100%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맥주가 가득한 작은 쿨러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수영장의 월풀 부분으로 후퇴했습니다. 아내와 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잡담을 나누고 음식을 먹고 냉동 마가리타를 먹었습니다. 자매들과 형부들은 우리가 늦었다고, 수영복을 입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망쳤다고 교대로 비난했습니다. 어쨌든 전형적인 교회 여름 모임이었습니다. 약 45분쯤 지나자 아이들 중 2명이 수영장 옆에 서 있던 이웃 손님 중 1명에게 달려가 그녀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수영장 계단에 있었는데 비틀거리며 들어왔지만 넘어지지 않아서 절반만 젖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 매우 불행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으며 단지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가서 수건을 챙겨 몸을 닦고 떠났습니다. 언니들과 형들은 모두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나는 수영장에서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서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견눈질로 3명의 아이들이 나를 향해 비스듬히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다음은 나였다. 어린 아이들을 속이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나는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3사람 모두 전속력으로 수영장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나와 아내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손님들은 웃기 시작했지만 내가 언급했듯이 그들의 엄마는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두 아이는 수영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영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물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아이들을 낚시질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은 팔다리가 빠진 것처럼 머리를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모든 지옥이 풀렸습니다. 술에 취한 4명의 부모는 일반 모든 사람과 특히 저에게 아이들을 익사시킬 뻔한 것에 대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며 또한 2명의 아이들이 현재 수영장 바닥에 있는 부모의 아이폰을 사용하여 그 트릭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처남 중 1명이 휴대폰을 회수하려고 수영장에 들어갔는데 그의 배마이와 배시로 인해 불가능했습니다. 4자매들이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욕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누구도 자원해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매들에게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그들의 일이며 만약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꽤 강한 말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다른 처남이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다가 넘어져 얼굴을 박은 후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작은 놈들이 나를 수영장에 빠뜨리고 재미있게 놀고 내 전화기를 망가뜨리도록 내버려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다. 참고사항. 물론 아버지는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OP에 관련 의견 및 생각. 나는 그들이 단지 아이들이고 단지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은 그들보다는 부모님의 반성이 더 컸다. 우리가 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 가족과 이웃을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나는 내 자매나 그들의 남편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에 대한 부러움을 숨기지 않고 단지 주변에 있는 것이 지칠 뿐입니다. OP가 그의 가족 중 일부를 돌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그것은 기름과 물의 종류에 가깝습니다. 나는 내 자매들과 가까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보다 8살, 10살 더 많아요. 나는 또한 그들의 남편과 공통점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 헛소리하지 않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이서 우리 생활 방식을 좀 부러워하는 건 알겠는데 두 자매 모두 전업주부입니다. 두 남편 모두 돈을 잘 벌지만 한 사람은 나보다 눈에 띄게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둘 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으며 돈에 대해 훨씬 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 결과 투자금 등이 많아지고 아이들 자네를 잔뜩 실은 차를 몰지 않아도 되고 1년에 한두 번씩 좋은 여행을 떠나게 된다. 그것은 분명히 두 자매 모두와 더 나아가 그들의 남편을 거슬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들로부터 사소한 행동을 얻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내나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모임을 건너뛰고 싶었습니다. 나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아내는 긍정적인 사람이고 대개 그들을 보면 기뻐합니다. 다음번에는 당신의 아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것이 나올 긍정적인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아내는 형제자매들에 대해 나보다 훨씬 관대하지만 집에 오는 길에 아내가 한 말을 보면 그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것 같구나. 응, 우리 아빠는 너무 차가워. 그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예전에는 영업직에 종사했으며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좋아하며 은퇴자로서의 삶을 확실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다른 두 사람은 그냥 거기 앉아서 쇼를 보았습니다. 엄마도 괜찮지만 상황이 엄마를 화나게 했어요. 아이들은 괜찮습니다. 내가 떠났을 때 그들은 안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엔 7살, 9살, 10살, 10살, 11살인 것 같아요. 나와 함께 가미카제를 한 건 가운데 3명이었어요. 나는 11살짜리 아이가 그들을 부추긴 것 같아요. 그녀는 보통 주역입니다. 부모님이 바베큐 파티를 하신다는 부분을 이상하게 표현하셨네요. 글자 수 제한에 맞춰 글을 줄여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사교적이며 사람들이 집에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고전적이고 엔터테인먼트에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함께 모일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들은 7월 4일에 모두가 자기 집에 있기를 원했지만 제 여동생 중 한 명과 그 가족은 휴가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깃발, 빨간색, 흰색, 파란색 장식, 바비큐, 마가리타 기계 등으로 완성된 가짜 7월 4일 파티였습니다. 폭죽은 아이들에게 약속되었습니다. 내 조카들과 조카들이 그곳의 유일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우리 부모님처럼 나이가 많습니다. 오피는 멍청이가 아닌 것으로 투표되었습니다. 업데이트 게시물, 거의 1개월 후인 2023년 8월 17일. 우선 우리 가족은 내 조카들이 모두 수영을 잘하고 항상 수영장을 이용한다고 말합니다. 7살 아이는 아직 초보이지만 물을 좋아합니다. 내 여동생은 수영을 못한다고 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공평하게 말하면 아이들 중 어느 누구도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를 수영장으로 밀어 넣으려고 한 것은 10살짜리 2명과 9살짜리였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 파티는 꽤 신랄한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얼굴을 심은 처남은 응급실에 가서 얼굴을 꿰매야 했다. 운전하기엔 너무 지쳐서 아빠가 데려가셨어요. 아버지는 이 일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내 여동생이 그룹 문자를 시작하면서 정말 불쾌한 말을 했습니다. 남편들도 몇 가지 의견을 던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 네 사람을 차단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녀는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해 꽤 화가 났어요. 그녀와 아빠는 채팅에 참여했고 문자 때문에 그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은 몇 가지 문제를 바로잡고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정하기 위해 내 자매들의 청구서가 다음 날인 일요일에 아이들 없이 오라고 주장했습니다. 엄마의 말 결과는 엄마의 전화를 통해 형제자매들이 뉘우치는 사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전화했을 때 나와 함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녀의 굳은 눈빛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단지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했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니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차단을 해제했습니다. 나는 청구서 중 하나에서 전화비용이 달러라고 말하고 언제 지불할지 묻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W. 나는 결코 그의 텍스트에 스크린샷을 찍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끝났다는 메모와 함께 내 사람들에게 전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자매의 배우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참석할 경우 더 이상 휴일이나 모임에 우리를 초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저는 자매들과 그 배우자들을 다시 차단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정말 펜을 때렸습니다. 아빠는 그들을 불러서 새 것을 찢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우리 엄마가 정기적으로 무료 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손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무기한으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들은 꽤 동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별장 사용을 금지하고 실제로는 그와 엄마가 아니라 내 아내와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내 자매의 가족 모두 주말 휴가를 위해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장소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는 매우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 여동생들이 우리가 이곳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 가족을 위해 그것을 샀습니다. 그들은 항상 산에 있는 곳을 원했습니다. 소유권을 조용히 유지하는 것은 형제자매들과의 드라마를 피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 여동생들과 그들의 남편들이 예고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직접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나갔고 그들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 자매도 직장에서 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음성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무기한 미래를 위해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으며 지난 3주 이상 그들과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끝났습니다. 그들은 모래를 파낼 수 있습니다. 관련 의견. 인생은 어땠나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차단을 한 덕분에 우리 삶이 눈에 띄게 평화로워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저급 드라마를 계속 만들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독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지루하고 사소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이 주말 장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우리의 것이지만 우리는 내 가족을 위해 구입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제하고 그렇지 않을 때 누가 그것을 사용하는지 결정합니다. 우리는 모든 운영 비용과 세금을 지불합니다. 이 폭발의 좋은 점 중 하나는 이제 우리 가족이 나이가 들면 그 부동산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관리하고 주말을 할당하고 유지하는 등의 일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고 싶다면 에어비앤비를 빌릴 거예요. 이런 부모님. 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야. 하지만 그들은 매우 여유로운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살고 살도록 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곧 완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당분간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매들에게 안타까운 점은 아마도 내가 자기들이 객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까봐 매우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이가 들 때까지 엄마와 아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여러 채의 집을 짓고자 하는 자매들의 환상 중 하나가 끝나게 됩니다. 나는 한동안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냥 무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기 있는 부지에는 지을 수 있는 면적이 한 군데밖에 없지만 이 부지는 도로 끝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큽니다. 그 땅에는 전망이 좋은 집이 적어도 3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에게 뭔가를 원할 뿐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들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며 나는 조만간 그들과 소통할 계획이 없습니다. 별장을 이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건 사실 부모님의 결정이에요. 예, 엄밀히 말하면 제가 그것을 소유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들을 위해 구입하고 그들에게 일상적인 통제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항상 가족을 위한 휴양지를 원했지만 그들이 직접 그곳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재정적으로 운이 좋았고 저축하고 악마처럼 투자했고 집을 팔고 지금의 아내와 함께 이사한 같은 해에 막대한 보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그것을 살 여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 가족이 내 형제자매에게 집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지는 상관하지 않지만 내가 그 집을 살 여유가 있고 내 가족에게 그 집을 언급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 내 여동생의 불편함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빠가 올라갔을 때 자물쇠 비밀번호를 바꾸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빠와 엄마, 제 아내, 그리고 저만 갖고 있어요.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빠와 언니들의 집에 찾아가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보낸다고 하더군요. 학교가 시작되면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별도의 날에 각 세트를 학교에서 가져와 집에 가져가서 함께 저녁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녀는 5명이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지만 따로 괜찮다고 말합니다. 엄마와 아빠는 가까운 미래의 내 여동생과 그 가족들을 원래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계획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추측으로는 그들은 이미 낡은 역동성에 지쳤고 당구 파티를 핑계로 사마 관계에 약간의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아이더에서 게시물이 삭제된 이유에 대한 재미있는 메모입니다. 내가 방금 읽은 상대방의 중재자 메시지에 따르면 폭력은 재산 피해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전화기가 망가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이전 게시물로부터 9일 후인 2023년 8월 26일 업데이트에 대한 업데이트. 지난 며칠간 정말 흥미로웠어요. 전에도 그 팬이 충격을 받은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 일어난 일에 비하면 반기에 가까웠어요. 이것이 이해되려면 몇 가지 재정적 맥락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 돈을 절약하는 데 능숙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세금 관련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금전적인 측면에서 그들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집값은 지불했고 빚도 거의 없지만 은퇴를 위해 저축한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둘 다 사회보장 혜택을 받습니다. 아빠는 연금도 넉넉하고 저축도 좀 되지만 지하실에는 보물상자가 없어요. 나는 그들이 은퇴한 후에 그들이 운전하기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은퇴 선물로 현재의 차를 샀습니다. 아마 20년 만에 임대하지 않은 첫 번째 자동차였을 겁니다. 내 자매들은 그 사람들이 돈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우리 부모님이 두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남겨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돈이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저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큰 누나와 그녀의 남편은 3자녀를 두고 있으며 한동안 형편없는 생활을 했으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했고 자동차 리스가 뒤처져 있어서 압수당할 정도입니다.
그는 과거에 X를 1년에 벌었다고 자랑했지만 알고 보니 그 절반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화요일에 엄마에게 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고백했고, 이것은 엄마와 아빠에게 더블드프 순간이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정기적으로 별장에 머무르는 대신 실제로 그것을 임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현금을 챙기세요. 주말에는 $2,000를 더하고 일주일에는 최소 $4,000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이미 한 그룹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이 모든 것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들에게 대출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다른 여동생은 자신이 집을 임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물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도 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작업했던 에이티브를 내려주러 그곳에 한번 올라갔고, 거기에 내 여동생과 그녀의 가족과 함께 거기 머물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가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떠났다고 말했다. 뭔가를 위해 마을로. 그 당시 나는 그것을 놔두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친구들에게 집을 빌려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항상 궁금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아빠보다 엄마가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로 그 모든 것에 대해 화를 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딸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에 당황스러워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것이 그에게 달려있는 한 소녀들이 곧 별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했습니다. 내 가족들은 내 여동생들이 다음에는 나에게 전면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었고 그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목요일에도 이번에도 남편 없이 언니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집에 올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렸다. 공개적으로 싸울 것인지, 그들 없이 들어가면 난리를 칠 것인지, 아니면 들여보내줄 것인지 선택을 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을 들여보냈다. 누나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동생이 도와준다. 왜 당장 산지를 다시 사용하게 해야 했는지에 대해. 그들은 또한 내가 형편없는 형제였으며 가족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을 지불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발표하게 한 다음 내 가족이 나에게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정하고 울고 저주하고 고함을 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난 지금도 귀가 울리고 있다고 맹세합니다. 거짓말 안 할게. 나는 그들에게 정말 심술궂고 엉뚱한 말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마침내 약 1시간 후에 떠났습니다. 그 후 샤워를 하고 누웠습니다. 내가 일어났을 때 아내는 집에 있었는데 아내가 처음으로 한 말은 내 여동생들이 새 전화번호에서 우리 전화를 폭파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전화번호를 차단해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사람들이 나에게 전화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여동생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몇 가지 버전으로 말했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아직은 그것을 다시 설명할 수준은 아닙니다. 평소에는 꽤 에너지 넘치는 사람인데 이 드라마를 통해 마음이 무너졌어요. 오늘은 별장까지 차를 몰고 가서 입구 문을 자물쇠로 잠글 만큼 에너지가 충분했습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은 나뿐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 정도면 내 형제자매들이 그곳을 혼자 떠날 수 있을 만큼 충분할 것 같아요. 그들은 아마도 집에 도달하기 위해 오르막길로 400야드를 걸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